시원한 경기 한번 봐줄까 여러분들? 갈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또 일단 갈만해 보이긴 하는데 나 라인업 좀 보고 싶긴 한데 금방 뜨니까 아마 분석하다가 좀 5시에 뜰 거거든요. 보통 J리그는 2시간 전에 떠. 5시에 뜰 거니까 슬쩍 보면은 일단은 시원한 첫 경기 4강 원정에서 5대1인가요? 5대1 승리. 그리고 첫 경기 홈에서 나고야랑 홈에서 0대1 패배. 요셉TV 형님은 처음 원하시는 거죠? 여길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길로 메일 한 통 넣어주세요. 여기로 메일 한 통 넣어주십시오. 이게 두 팀 간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쇼난이랑 요코FC. 제가 직전 경기 분석 때 좀 디테일하게도 말씀드렸잖아. 쇼난 수비팀이고요. 요코FC는 이제 빌드업, 후방 빌드업 하면서 조금 그런 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쇼난이 직전 4간더스전 점유율이 30%인가? 요코FC가 나고야전이 점유율 한 60% 넘었을 거예요. 오히려 점유율 못 가져온 건 쇼난이. 4간더스는 이번 시즌 뭐 제가 그때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항상 그래왔긴 합니다만 뭐 미드필더 쪽에 핵심 고이즈미도 빠졌고 수비 쪽에 이제 빌드업 좋은 디에고 같은 애들 또 용병 그런 애들도 빠졌기 때문에 후방에서 큰 문제를 일단 드러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쇼난의 핵심 공격수인 마치노 슈터나 오아시 유키가 지난 시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해트트릭을 했어요. 해트트릭을. 지난 시즌이 아마 2골인가 그랬는데 2골인가 3골이었거든요. 한 시즌 통틀어서. 근데 벌써 3골이야. 아무튼 골 공격수들의 폼이 쇼난이 좋아 보였어요. 중간에 하나 원더골도 하나 있었고 역시 사간도스의 빌드업 체계가 이탈자들 포함해가지고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그거를 쇼난이 수비적으로 잠그면서 잘 노렸던 것 같아요. 또 송범금도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쇼난 수비 축구에 있어서 송범금 정도면 솔직히 K리그, J리그 수준에서는 거의 탑클래스급이에요. 그만큼 이제 쇼난의 이번 시 전력이 좋지는 않아 냉정하게. 근데 좀 기대감을 높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거의 J리그 팀 통틀어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에 이번 시즌 21명인가 영입을 했어요. 2부에서 올라왔잖아. 21명인가? 뭐 특히 이선 자원들을 엄청나게 막 많이 데려왔고 왜냐면 공격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공격적인 나름대로 색깔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뭐 전방에서도 엄청 믿을만한 애들은 없어요. 막 2부에서도 막 10골 이상 막 이렇게 기록한 놈 별로 없어. 막 미네이로, 마르셀로, 이토쇼 뭐 이런 애들 6골, 4골, 2골 막 그런 흐름이었고 2부 자원 2선에 있는 자원들도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죠. 특히나 수비 쪽에 일단은 어디 갔어? 수비 쪽 자원들도 막 노쇠화한 애들도 있고 막 풀백 애들 막 30대 중반 막 이래가지고 전력 자체가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고야 상대로 본인들의 그래도 홈에서 후방 빌드업의 색깔 자체는 잘 드러냈죠. 점유율 자체는 6, 70% 가져갔었으니까 상당히 슈팅 숫자도 나고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골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 홈에서. 물론 나고야도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만 큰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이제 중커한테 이제 한 방 꼽아 맞았는데 결국에는 이 경기도 쇼난이 조금 유리할 만한 경기로 일단은 보이는데 또 공격수들의 직전 경기에서의 폼도 상당히 좋았고 요코FC는 21명 영입했다 했잖아. 좀 맞춰봐야 돼요. 이선 자원들 애들도 새로 데려온 애들이 태반이어가지고 쉽지가 않아. 어느 정도는 맞춰보고 해야지 이게 좀 그게 될 텐데. 참고로 KG로 여기서 KG로 서울에 있던 놈. 뭐 주전 로테이션급 백업이나 뭐 요 정도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쇼난을 봐야 되는데 불안한 부분은 이 쇼난 2연승?
솔직히 조금 어지러워요, 여러분들아. 조금 어지러워, 쇼난 2연승은. 물론 쇼난이 한때 예전에 한번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선진 유럽 축구가 J리그에 조금 들어오기 전에, 그때 막 개겐 프레싱 한창 그 도르트문트나 유행할 때 있잖아, 클럽 감독. 그런 시스템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때 쇼난이 좀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 그런 거 하니까, 음, 전력적으로 약하니까 이제 쭉 가라앉다가 올 시즌에 조금 이제 뭐 출사표 자체도 우리 5위가 목표다 막 이러면서 좀 던져놓고 첫 경기도 괜찮긴 했는데, 씨발 이거 2연승에다가 배당 1.71은 이제 한 경기 봤어. 난 그렇게 생각해. 이제 한 경기 봤거든. 근데 너무 후려친 감은 있어요. 요코FC가 전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쇼난도 어쨌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은 아니에요. 맞고 카운터를 치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점유율 자체는 요코FC가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아마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팀 컬러가 그러니까. 점유율 요코가 50% 이상, 55나 6할까지 가져갈 거고, 쇼난이 이제 뺏으면서 역습 칠 건데, 쇼난 2연승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이거는 근데 요코 쪽으로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배팅 요코 쪽을 볼래야 전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쇼난 직전의 공격수들의 컨디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래도 쇼난승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일단 배당 메리트가 막 커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1.71 쇼난은 메리트 크게 없어. 그리고 쇼난 2연승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본 기억이 없어.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팀이었으면 뭐 프렌을 보거나 했을 수는 있겠는데, 요코FC는 당장의 수비 라인의 밸런스도 그렇고 전방에서 너무 많은 선수들의 교체, 그리고 믿을만한 주포도 따로 없고요. 용병들도 현찮은 애들 많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쇼난 사이즈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입니다. 좀 멋같긴 한데 1.71 배당이. 뭐 해외 같은 경우 쇼난이 상당히 많이 빠져요.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 배당이. 그랬던 부분인데 막 확실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쇼난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그래도 간다면 쇼난 사이드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위트레흐트. 스판 거의 풀이고요. 위트는 이제 보즈고단, 비에르게베 수비 쪽에, 그리고 마르모담, 뭐 트론스트라, 바스토스트, 월드풀툰. 바스토스트가 슬슬 이제 복귀할 때가 됐어요. 오늘 경기 아마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스파르타가 풀인 부분은 있고, 위트도 지금 뭐 비에르게베 사이드백 쪽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뭐 다른 자원이 있어요. 얘랑 동갑내기 한 명 더 있거든. 걔가 뛰면 되고, 미드필더 쪽에 보즈고단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투른스트라가 오늘 그래도 출전이 일단은 가능한 것 같긴 하거든요. 가능한 것 같아. 여기 바스토스도 약간 복귀 대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대 전적이 10년을 넘게 못 이겼어요. 스파르타가 몇 년이야? 마지막 승리가 2008년입니다. 2008년. 물론 스파가 2부 리그 있던 시절도 있어요. 2010년대부터 10년대 중반까지 2부 리그에 있었고, 한 5년, 6년 2부에서 썩었고, 그 외에 뭐 2016년부터 쭉, 그리고 뭐 해가지고는 위트가 거의 전승이야. 전승. 말씀드린 대로 16년인가 동안, 15년인가 6년인가 패배가 없고, 그 와중에 무승부 2번에 나머지 전승. 이거는 데이터적인 부분도 사실 그렇고, 스파르타가 사실 시즌 초반 전력이 약한 팀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끈끈한 모습들, 특히 홈에서의 수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면서, 창인님 어서오세요. 잘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페이스가 좀 떨어졌어요. 그나마 안 좋은 고어헤드 정도 잡았고, 그 밖에 뭐 원정 경기나 홈에서도 발베이크 정도 상대로 이제 큰 힘을 쓰진 못했어요. 특히 득점에 대한 찬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위트 상대로 많이 꼽아야 한 골 정도지 않을까 싶고, 위트도 최근에 솔직히 공격력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차는 거 보면은 좀 현찮아요. 그래가지고 역배야, 여러분들. 16년 동안 못 이겼는데도
역배받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다 불투명자들이고 다 중요한 선수들. 불투명자들 떠있고 핵심 미드필더 한 명 또 빠졌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역배도 받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스파도 최근에 폼이 이렇게 좋지가 않고 프렌의 접근이라면은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위트르트 프렌 보고요. 언더 봅니다. 1대1 무나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니면 뭐 2대1 위트 승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프렌 언더 요런 사이드 양 팀의 최근에 공격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찮고, 물론 이제 둘이 붙어서 지금 3연속 5박이네. 4대0 3대0 그리고 올 시즌에 위트가 홈에서 3대1 다 위트가 이겼어. 4대0 3대0 3대1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페이스를 좀 감안한다면 다득점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득점을 맞는 것 같아. 둘 다 공격적인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어서오세요. 세 번째 마인츠 대 웨넨글라드바흐. 브루카르트 필요 없고요. 이제 바이글 중앙 쪽에 좀 빠져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역배를 보기에는 제가 볼 땐 좀 힘든 경기 같아요. 정배냐 무냐 약간 뭐 그런 느낌 같은데, 뭐 일단은 글라드바흐도 큰 부상자들은 없어. 바이글 빠진 거는 뭐 중앙 쪽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뭐 백업 키퍼나 백업 수비, 뭐 공격 쪽도 백업 자원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은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마인츠도 최근에 복귀자가 있죠. 중앙에 이제 좀 잘해주는 이제 도미니코 핵심 미드필더가 직전 경기 이제 복귀를 했고, 또 수비 쪽 사이드백 쪽에 뭐 윙백도 가능하고 미드머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없었어도 기존의 자원들이 잘해주긴 했어. 아니 기존의 자원이야, 그 백업을 봐주는 자원들이 엄청 잘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마인츠가 뭐 최근에 뭐 직전 경기 레버쿠젠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에 뭐 아웃국 두들겨 패고 했던 거죠. 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제 뎁스적인 부분에서도 없었을 때도 대처자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뎁스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받는 타이밍이고, 글라드바흐는 뭐 미는 잡는 기계죠. 직전 경기 바르미는 또 퇴장 나오면서 귀신같이 잡아 불었는데, 오늘 제 생각에는 전력적으로 마인츠가 최근에 이재성의 폼도 상당히 좋고, 또 미드필더 쪽 뭐 윙백 자원들 또 수비도 나쁘지 않은 흐름에 있어서 질 것 같진 않습니다. 글라드바가 원정에서 폼이 또 이번 시즌 상당히 안 좋고, 이 새끼들 뭐 미넨 잡았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바이에른 미넨 잡고 다음 경기 지는 게 국룰이야 원래. 글라드바 잘해야 비기거나, 미넨 잡고 다음 경기 잡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진 적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역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개 같은 팀. 마인츠 승보고요. 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마인츠의 좀 공격적인 기세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다득점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플럼 대 울버햄튼. 미드 쪽에 케언이나 이선의 케바노, 오늘 미트로비치 불투명입니다. 울버는 황희찬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트라우레 이렇게 빠져 있는데, 뭐 플럼은 지난 경기 이제 브라이튼 원정에서 무려 승리를 가져갔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고, 솔직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거 시브렉 플럼이 어떻게 이겼지 싶은 경기예요. 그냥 90분 내내 두들겨 맞다가 심판 오심 한번 나왔었고, 브라이튼은 맨날 오심이냐 어떻게? 오심 한번 나왔었고, 또 막판에 극적인 골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0으로 뭐 승리를 따내긴 했는데, 사실 경기력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플럼은 일단 수비가 괜찮아요. 수비. 다만 공격적인 능력은 많이 떨어져요. 옛날하고 반대야.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공격력 옛날엔 좋았거든요. 옛날에 아니죠. 벌써 몇 달 전에 월드컵 전이나 해가지고 그땐 공격이 좋았고 수비가 개판이었는데, 이 팀이 완전 달라져. 수비가 좋고 공격이 안 좋아. 공격 쪽에서 만드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거의 모든 경기에서 다 별로예요. 그마저도 이제 미트로비치도 오늘 경기 출전이 불투명. 제가 볼 때 선발 핏은 안 되는 것 같아. 해외 쪽 얘기를 봤을 때 선발은 좀 어렵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런 느낌이고, 울버가 최근에 그래도 물론 직전에 본머스 상대로 일격을 좀 맞긴 했죠. 나름대로 밀어붙이는 내용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뚫어내지 못했고, 또 이제 본모스도 공격 쪽의 자원들이 영입을 통해서 괜찮은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실점을 하면서 1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상황이 일단 더 좋아요. 일단 레미나 직전에 출전 중으로 빠졌잖아요. 복귀했잖아 미드필더 쪽에. 가봉놈이에요 가봉. 가봉 하면 이제 또 오바메야 좀 빠른 레미나도 미드필더 쪽이고 이제 빨라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울버가 얘가 있을 때 조금 더 공격 쪽에서의 작업들이 훨씬 낫습니다. 뭐 네베즈나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거나 이제 뿌려주는 유형이잖아. 레미나는 이제 조금 더 공격 쪽에 가담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인데 복귀하는 부분들. 또 이제 네투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데 장기 부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원래 엄청 잘해. 드리블도 좋아. 막 빅클럽에서도 노렸던 놈이야. 근데 장기 부상 빠져 있다가 최근에 또 복귀를 해가지고 오늘 경기는 교체 정도로는 그래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울버가 직접 본머스전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힘이 좀 있어요. 레미나 복귀는 분명 공격 쪽에서의 물론 미드필더 자원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 네투는 살아나기만 한다면 울버 다주전급이에요. 다주전급이야. 뭐 이런 부분이나 또 히메네즈 최근에 라울 히메네즈가 이번 시즌 좀 부상으로 많이 날려먹는데 최근에 또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좀 빠져 있었죠. 근데 직전 경기에 교체를 해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 결국 본머스전에도 방점을 찍지 못해가지고 또 일격을 맞기도 했고 졌던 부분인데 아이고 버기 형님 13만원 후원 뭐 아니 뭐 매일같이 후원하십니까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13만원 후원을 또 아이고야 버기 형님 매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우 씨. 뽀찌입니까?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직전 경기 교체로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울버가 상당히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또 최근이 아니죠. 이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에서 풀럼이 울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승리가 없어요.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어씨 무슨 언어야? 프리미어리그 승리가 없어요. 4경기인가 연속 무득점이 무득점. 좀 상대전에서도 최근에 울버한테 약했던 모습들. 울버가 직전에 본머스한테 일격을 당했다고 하나? 본머스는 제가 만만한 팀이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저는 정배가 안 터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능성 면에서 프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프렌. 그리고 어쨌든 플럼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또 울버 상대로 4경기 연속 무득점. 물론 귀신같이 오늘 깰 수도 있어요. 한 골 뭐 2골 박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양 팀의 울버도 어쨌든 뭐 오늘 경기 조금 낮긴 합니다만 공격력이 최근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플럼도 마찬가지 수비는 좋지만 공격 아쉬웠던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지금 구매가 3,000원이라 7,500원밖에 안 뜬다니 뭔 소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상영님. 둘이 붙어서 7번 연속 언더야. 그 2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7번 연속 언더에 7번 연속. 오버 슬슬 뜰 때가 되긴 했거든요. 물론 이게 더 장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길어지는 그거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사이즈상은 언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오버가 떠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언더. 5번째인가요? 엘체 대 베티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엘체도 수비 쪽에 카르모나 최근에 괜찮은 활약인데 빠져있고 출전 정지로 그리고 채타우야 로테이션급에 또 빠져있고 전방 쪽에 밀라도 빠져있고 백업 쪽에 콜라도 빠져있고 좀 결장자들이 많아요. 마갈람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웰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막 써요. 어떤 강등당하는 팀들 특성이야. 뭐 겨울에 막 임대 막 데려오고 얘 썼다가 쟤 썼다가 왜냐 안 좋으니까 강등권이니까 계속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요 경기 베티스도 지금 누수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그 누구야 귀도 로드리게스 오늘 빠지고요. 나이가 또 상당히 많은 새끼죠. 귀도 빠지고
출전 정지인가? 부상인가? 부상으로 빠지고 2선에 세르기오 카날레스 빠집니다. 카날레스 빠지고 수비 쪽에 이제 곤잘레스 또 빠지고. 베티스의 힘은 2선이거든요. 2선. 물론 전방 쪽에 물론 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베티스는 결국 후아미가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베티스가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났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골도 좀 힘들고 두 골도 많이 못 뽑아냈죠. 베티스가 사실 상대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바르샤전도 그랬고 라요전도 개뽀록 상대 실수가 아니라 그건 운이 좋았죠. 골키퍼가 선방했는데 그냥 상대 선수 맞고 골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바르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자책골이었나 그때? 근데 그런 거였고. 근데 복귀하고 뭐 하면서 2선 쪽에서의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득점이 많이 터지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오늘 3선에 믿음직한 귀도가 빠지긴 합니다만 과르다도가 나이가 많긴 해도 한 경기 정도는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카날레스가 빠지는 부분은 좀 거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베티스가 조금은 불안한 느낌은 있어요. 엘체가 직전 경기 이제 사실 승점을 땄어야 되는 경기인데 에스파뇰과의 매치에서 공격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수비적인 약점을 많이 노출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득점에 대한 기대는 높았어요.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그렇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언어버로 접근한다 하면은 베티스도 뭐 카날레스가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대신 오늘 이글레시아스가 직전 경기 빠졌었죠. 대신 오늘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엘체도 직전 경기에 조금 사실 엘체는 1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3점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오바가 1.9배 역배라면은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고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베티스 쪽이 조금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어쨌든 베티스 사이드로 봅니다. 베티스 승 오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기면 오바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뭐 그렇다고 오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주력으로 찍긴 조금은 부담스러운 경기지 않나 뭐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뭐 브레스트 측면 쪽에 이스마일리, 중앙에 이제 수비 쪽에 폰테나, 이제 우나스 또 2선 측면 쪽에 빠져 있고 브레스톤은 이제 페레라락의 핵심 미드필더, 넬 카스틸로 핵심, 코노렛 뭐 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골을 공격 포인트를 어느 정도 쌓아주는 놈이고 또 공격 쪽에 누구야 무니에였나? 헷갈리네. 무니에 빠졌고. 무니에가 4골이거든요. 무니에 빠졌고 샤르도네나 헤렐까지 부상자도 많아. 그러니까 수비 쪽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도 있고 샤르도네 헤렐 거의 주전급이거든요. 둘 빠지고 뭐 페레라게가 빠지고부터 브레스트가 승점을 얻질 못해요. 얘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리옹하고 무케고 랑스랑인가? 또 무케고 또 어디였지? 앙제 4대 떡으로 바로 있었을 때야. 빠지고 거의 빠지고 전패인가? 보자. 랑스랑 홈에서 1대1 비기고 3대0 지고 2대1 주고 빠지고 다 졌네. 뭐 그런 부분. 또 델카르스티로 복귀하자마자 또 부상당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릴도 지금 뭐 수비 쪽 사이드나 중앙 쪽에 뭐 부상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제 메신한테 당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나름 깔끔한 공격 쪽에서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릴 사이드로 봅니다. 다만 뭐 불안한 부분은 리그왕의 정배가 너무 많이 뜨긴 했어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연짝으로 보통 3번 연짝 정배가 많이 뜨진 않거든요. 회차 자체가. 근데 이번 회차가 뒤쪽 경기들이 제가 볼 때 정배가 위험한 경기들이 많아 보여서 요거는 그래도 주지 않을까. 사이즈도 괜찮고 앞에 뭐 앞선 라운드 2라운드 연속으로 정배가 많이 뜨는 부분은 분명 불안한데 그럼 저는 잘 안 가요. 보통 정배를 조금만 불안하면 그냥 바로 프렌 때려버리거든요. 잘 부러져. 3번 연속으로 막 정배가 7개만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통계로서 그런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번 라운드 리그왕 정배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줄 것 같습니다. 전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뭐 배당이 일단은 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